자, 41페이지를 펴면은 140번부터 좀 전반적으로 쫙 정리해 줄 거고, 계산 복잡하고 어떤 스타일의 이제 문제들이 모의고사에 나오는지에 대해서 이제 좀 본격적으로 할 테니까 설명 잘 들어야 됩니다. 자, 41페이지 첫 번째 140번입니다. 자, 얘는 좀 쉬워요. 풀으려는 게 아니고 어떤 식의 문제 그 다음에 진수 조건 하나 때문에 하는 겁니다. 자, 문제를 보면 요 지수 방정식의 해가 이렇게 된대. 자, 그럼 보면 부동호방이 바뀌었어 안 바뀌었어? 안 바뀌었죠. 뭘 의미하는 거예요? 자, 원래 지수 방정식에서는 A의 알파가 만약에 A의 베타가 된다라고 하게 되면 알파는 그냥 베타로 해서 이게 방정식 풀이에요. 그쵸? 그런데 이게 부등식이야. 그럼 얘 해는 뭐예요? 얘예요? 이게 안 되죠. 자, 부등식은 A의 값이 1보다 크게 되면은 당연히 얘가 더 크니까 지수도 얘가 더 크게 돼. 그런데 A라는 놈이 0하고 1 사이야. 그럼 부동호 방향이 어때? 부동호 방향이 이렇게 바뀌죠. 지수 부등식, 로그 부등식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얘가 이렇게 되고 얘가 이렇게 되는 차이점은 밑이 1보다 큰지 1보다 작은지로 판단을 하는 겁니다. 근데 얘를 해보니까 이렇게 넘어가서 이렇게 됐다는 얘기야. 그러면 자, 첫 번째 이렇게 됐다는 얘기는 첫 번째 만약에 A가 1보다 크게 되면은 자, x-1이 자, 2x 플러스 1보다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되겠죠. 1보다 크면 그럼 넘기니까 x는 넘어가니까 마이너스 2보다 어때? 크다가 정답이야. 근데 얘랑 해가 같아요 달라요? 다르죠. 그럼 그 얘기는 얘가 아니고 뭐란 얘기예요? 두 번째 A라는 놈이 이렇게 되어서 x-1이다. 2x 플러스 1이 부동호 방향 이렇게 바뀌면서 이렇게 넘어가고 이렇게 넘어가면 x는 마이너스가 되니까 나오죠. 그러면 요 놈이 의미하는 건 뭐냐? 부동호 방향이 자, 안 바뀌었다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요 놈하고 요 놈이 1보다 큰지 0하고 1 사이인지에 따라서 부동호 방향이 안 바뀌느냐 부동호 방향이 바뀌느냐로 문제를 판단해 줘야 됩니다. 근데 결론적으로 자, 요 놈이 나왔으니까 여기에서 의미하는 거는 A라는 놈은 0하고 1 사이가 되더라 이런 뜻이에요. 가장 기본적인 개념. 자, 그 다음 두 번째 이거 무슨 부등식이에요? 로그 부등식이죠. 자, 로그 부등식인데 우리가 A가 1보다 작다라는 거 확인했으니까 얘도 마찬가지. 그럼 따라서 얼마가 돼? x-2하고 4-x 부도 방향이 어때야 돼요? 바뀌어야 되겠죠. 그런데 로그 방부등식을 하기 전에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뭐라고?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거는 무조건 로그 함수. 자, 방정식 특히 부등식. 방부등식에서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건 진수 조건입니다. 무조건 진수 조건을 먼저 고려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A의 값이 1보다 작으니까 얘가 얘보다 크다로 바뀌기 전에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거는 x-2도 0보다 크고 그 다음에 4-x도 0보다 크다로 해서 x의 범위를 구해낸 다음에 그 다음에 두 번째 단계로 x-2가 4-x보다는 어떻다. 이거를 이제 풀이하는 겁니다. 이해돼? 뭐 계산 안 할게요. 그래서 자, 이거 지수 부등식이나 지수 방정식에서 혹은 로그 방부등식에서는 자, 밑이 1보다 큰지 1보다 작은지 특히 부등식입니다. 부등식. 부동호 방향이 그대로인지 부동호 방향이 바뀌는지 판단해 줘야 돼요. 그 다음에 로그가 나오게 되면 로그 함수, 로그죠. 로그 함수, 로그 방부등식에서는 무조건 1순위가 진수 조건. 그리고 진수 조건을 고려한 다음에 실제로 함수나 부등식을 풀어내야 됩니다. 방정식도 마찬가지고. 근데 부등식이 더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칠 겁니다. 뭐 계산해보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페이지 넘겨서 자, 147번에다가 별표. 그 다음에 148번에다가도 별표를 치세요. 설명이 조금 어렵습니다. 복잡하고. 자, 특히 147번.
자, 얘는 어려운 건 아니고 계산이 조금 복잡해요. 자, 여러분들이 아마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로그 x 자, 더하기 자, 로그 2 그 다음에 얘는 자, 로그 x 더하기 로그 4인데 이거 2로그 2인데 로그 4로 쓸게요. 자, 요 놈이 자, 마이너스 자, 요 방정식을 풀 겁니다. 자, 눈이 뻔히 보이죠? 뭐 할 거예요? 지수, 로그, 삼각함수 무조건 방부등식 몇 차로? 2차로 바꾸는 작업이 1순위겠죠. 왜냐하면 로그 방정식을 풀 수도 있는데 얘는 딱 보니까 요 놈을 뭐로 치환하면 로그 x라는 놈을 t로 치환하면 얘는 몇 차? 방정식이 될 거예요. 2차 방정식이 될 거예요. 솔직히 우리 삼각이나 지수, 로그, 붕어 방부등식보다는 2차 함수, 2차 방부등식이 훨씬 더 편하죠. 근데 얘의 문제점이 뭡니까? 얘를 t로 치환하면은 자, t로 치환이 되고 자, 지난 시간 했었습니다. 지수를 치환하면은 t의 범위는 0보다 커. 근데 로그를 치환하면 t의 범위는 뭐라고? 실수 전체가 되니까 얘는 판별식 같은 걸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문제 보니까 서로 다른 무슨 실근 갖는데?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져야 됩니다. 그러면 147번하고 148번을 왜 비교를 할 거냐? 147번은 로그 x를 뭐로 치환했어요? t로 치환했습니다. 좀 이따 비교를 좀 할 텐데 로그 x를 t로 치환했으니까 이때 t의 범위는 실수 전범위가 되니까 판별식이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쉽게 풀 수 있는 방법을 이용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148번은 조금 있다가 문제 잠깐 보게 되면 얘는 지수를 치환해요. 지수를 치환한다는 얘기는 t의 범위가 제한이 된다는 뜻이지. 그러니까 얘는 판별식을 쓸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판별식을. 그런 차이점이 있어. 그게 굉장한 차이점입니다. 자, 일단 얘 먼저 풀어보면 그럼 얘는 얼마가 되느냐 정리할게요. 자, t로 치환을 해서 t의 범위가 실수 전체가 되는데 뭐가 문제가 되느냐. 일단 정리하면 t의 제곱 더하기 이렇게 분배하고 이렇게 분배합니다. 그러면 t가 묶이면서 로그 2 더하기 로그 4가 되겠죠. 여기에 로그 2 더하기 로그 4의 t가 되는 것까지 이해돼? 얘 계산하면 얼마예요? 로그 8이고 로그 8은 3로그 2죠. 그래서 얘를 이렇게 쓸 거야. 3로그 2 곱하기 t니까 요 놈이 1차항의 개수가 된다는 뜻이야. 즉 어떤 문제점이 생겨요? 개수가 로그가 있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자 더하기 얘는 그냥 로그 2 곱하기 로그 4입니다. 근데 로그 4는 얼마예요? 2로그 2죠. 얘는 자 로그 4가 2 곱하기 로그 2가 되니까 얘는 계산을 해보면 2 로그 2의 전체 제곱이 돼. 자 그래서 이렇게 되고 얘는 어떻게 될 거냐? 2 곱하기 가로를 쳐야 됩니다. 이거의 전체 제곱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쪽으로 이항하니까 플러스 얼마에? 로그 k의 제곱은 여기 이렇게 식이 바뀌어. 로그 k 전체 맞죠? 이놈의 전체 제곱. 이거 아니에요. 이거 아닙니다. 로그 2의 전체 제곱이 돼. 자, 이거 이렇게 되는 거 이해돼? 자, 그러면 요 놈인데 우리는 자, 문제에서 뭐를 했냐면 요 방정식의 실근에게 얘 방정식의 실근을 몇 개 가져야 돼요? 2개를 가져야 됩니다. 지금 무슨 얘기냐? x의 값이 몇 개가 필요해. x의 값이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져야 돼. 됐죠? 그러니까 나는 x가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져야 되는데 우리가 로그 x를 t로 치환했죠. 그 얘기는 얘가 두 실근이 나오려면 t 값도 몇 개가 나와야 돼. 당연히 두 개 값이 나와야 될 거 아니야. 얘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2하고 3이 나오면 t의 값도 로그 2하고 로그 3이라고 하는 두 개의 실근을 갖겠죠. 그러니까 요 놈이 서로 다른 두 개의 실근을 가지려면 t로 치환했던 요 놈도 실근이 몇 개가 나와야 돼. 두 개가 상식적으로 나와야 되겠죠. t값이 두 개가 나오면 당연히 x값도 로그만 계산하면 두 개가 나올 테니까. 그럼 문제가 이제 이렇게 바뀝니다. 실수 전범위 내에서 요 t에 대한 2차 방정식이 무슨 근을 갖도록?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도록. 근데 실수 전범위죠. 뭐를 쓸 수 있다는 얘기예요? 판별식을 쓸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요 놈을 계산하면 되는데 자 어차피 이거
여기까지만 계산해 줄게요. 3 로그 2의 b의 제곱 마이너스 4 ac니까 계산하면 얼마가 돼요? 4에 계산하면 2 곱하기 로그 2의 제곱 더하기 로그 k의 제곱. 요 놈이 0보다 크다. 이거 풀어내면 됩니다. 이거 풀어내면. 그래서 이제 요 놈이 k의 범위 구할 거니까 요 놈에 대해서 다 이쪽으로 이항한 다음에 정리하면 생각보다 시간 깔끔하게 나옵니다. 아마 이거 합차 쓰게 되면 나올 겁니다. 여기까지만 계산해 줄게요. 실제로 계산은 의외로 간단하니까. 그러면 뭐가 왜 얘를 설명했냐면 요런 것들 때문에. 요런 거, 요런 거. 우리가 흔히 쉽게 나오는 뭐 숫자 혹은 뭐 이런 게 아니고 개수가 전부 다 뭐로 나와 있기 때문에 개수가 전부 다 로그 값으로 나와. 근데 방법은 똑같아. 이해돼 무슨 말인지? 계산이 조금 복잡하다는 이유가 뭔지 알겠죠? 이런 것들 계산하는 게 복잡하고 얘지만 의외로 간단합니다. 얘는 왜냐면 얘도 9 로그 2의 전체 제곱이고 얘 계산하면 빼기 8이죠. 그러니까 로그 2의 전체 제곱 나오고 이렇게 분비하게 되면 자 4가 되니까 넘겨서 합차를 쓸 수 있어요. 합차라기보다는 뭐 뭔가의 제곱이 뭔가의 제곱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계산은 간단해요. 의외로 결과는. 그래서 얘는 이 이후의 계산은 간단하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계산해주고 직접 해보세요. 숙제로. 이해돼 무슨 말인지? 이해 못하는 눈치네. 어디가? 3로그 2를 제곱합니다. 얘 제곱? 얘 제곱 얘는 3 곱하기예요. 3 곱하기 로그 2의 전체 제곱이니까 얘 제곱이고 얘 제곱 되겠죠. 그러니까 9 곱하기 로그 2의 전체 제곱이 되는 거예요. 얘 모르면 얘를 그냥 뭐 라지 A로 치환하던가. 여기까지 해주면 얘 계산하면 9 곱하기 이렇게 됩니다. 제곱이 왜 분배하면 얼마예요? 8 로그의 전체 제곱이니까 이게 하나가 남겠죠. 9개에서 8개를 뺐으니까 그 다음 이렇게 분배하면 빼기 4의 로그 k의 전체 제곱이 0보다 이렇게 되죠. 그러면 얘가 이쪽으로 넘어가니까 요 놈이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되니까 결론적으로 얘는 얼마예요? 2 로그 k의 전체 제곱이 되는 거 이해돼? 그래서 요 놈 계산해 보면 이게 2 로그 k의 전체 제곱은 얼마? 로그 2의 전체 제곱 이렇게 될 거란 얘기야. 이렇게. 우리가 어떻게 풀어요? 이거랑 똑같습니다. x의 제곱이 4니까 2의 제곱 이거 사이값 나오죠? 사이값. 그럼 x는 얼마하고 얼마 사이? 2하고 마이너스 2 사이죠?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2 로그 k라는 놈은 마이너스 로그 2보다는 클 거고 로그 2보다는 작다 이렇게 나올 겁니다. 자, 해줄게요. 했으니까. 자, 여기까지 해야 돼. 여기까지. 자, 이해를 못하는 눈치네. 왜냐면 다시 얘가 9개의 로그 2의 전체 제곱이 이렇게 분배하면 8개죠. 그럼 얼마가 돼요? 로그 2에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이렇게 분배하면 빼기 4 곱하기 로그 k의 전체 제곱이 0보다 크다 이거죠. 근데 4는 2의 제곱이니까 이게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 이렇게 되는 것까지 이해돼? 그러면 얘 이쪽으로 넘어가겠죠. 얘 이쪽으로 넘어가게 되면은 넘어가게 된 부도 방향이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러면 얘를 이렇게 로그 2의 제곱 이렇게까지 되는 거 이해돼? 그럼 이거 계산하면 얼마예요? 2의 로그 k는 얼마보다? 로그 2보다는 마이너스 로그 2보다는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럼 2로 나누니까 얘는 마이너스 2분의 1이 될 거고 얘는 그냥 2분의 1 이렇게 되겠죠? 그럼 얘는 루트 2가 될 거고 얘는 얼마가 될 거예요? 얘는 루트 2분의 1이 되는 거 이해돼? 그러니까 k값은 결국 얼마가 돼? 따라서 k의 값은 루트 2분의 1보다는 클 거고 자 루트 2보다는 어떨 거예요? 작다. 이게 정답이 나오겠죠. 이렇게 시험 문제가 나온다는 얘기야. 모의고사에.
그래서 로그가 나와서 계산이 조금 복잡한 것 뿐입니다. 근데 할 줄 알아야 돼요. 자, 오케이? 이해해보고 안 되면 다시 물어보세요. 그러니까 여기까지만 해주는 이유가 로그 계산이 생각보다 쉽지는 않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얘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148번입니다. 자, 쟤는 안 지은 이유가 비교를 하기 위해서입니다. 자, 148번은 반드시 알아놓으세요. 148번은 자, 147번은 로그 방정식. 그렇죠. 147번은 지수 방정식입니다. 그래서 5에 자, 이 x 이게 훨씬 더 중요해. 자, 아까하고 문제 똑같습니다. 근데 얘는 서로 다른 두 개의 실근이에요? 서로 다른 두 개 무슨 실근이에요? 양의 실근입니다. 그래서 이게 또 핵심이에요. 서로 다른 양의 실근을 가져야 돼요. 자, 양의 실근을 갖도록 하는 정수 K의 개수를 구해라. 쉽게 말하면 K의 범위를 구해랍니다. 이 뜻이죠. 자, 그러면 뻔히 보이죠? 뭐가 뻔히 보여요? 얘도 2차 방정식으로 만들 거예요. 그래서 5의 x제곱을 뭐로 치환할 거예요? T. 그러면 얘는 T의 범위가 무조건 양수입니다. 근데 지금은 얘도 아니야. 왜 얘도 아니냐? 그럼 일단 T로 치환해 봅시다. 자, 아무런 얘기가 없으면 이렇게 치환이 되어서 T의 범위가 양수가 되니까 로그랑 비교해 147번은 로그 방정식이니까 T의 범위는 실수 전체가 됐어요. 근데 148번은 지수 방정식이 되어서 지수를 치환하게 되면 지수의 범위는 치역이 양수기 때문에 T는 0보다 크다의 범위를 갖습니다. 자, 그러면 치환해 보니까 얼마? 자, 얘는 T의 제곱이 될 거고 이거 항상 쪼개라고 그랬죠. 5의 x 곱하기 5의 1제곱이 되니까 빼기 5 곱하기 t 더하기 k는 0 이렇게 됩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t의 값이 얘는 뭘 의미하는 거냐? 서로 다른 부호 무슨 실근이 된다? 양의 실근을 가져야 돼. 그러면 요 서로 다른 두 양의 실근은 누구의 값이에요? x의 값입니다. x의 값이 알파 또는 베타를 갖게 되면 이 알파하고 베타는 무슨 수여야 돼? 양수여야 됩니다. 자, 그러면 왜 원래는 이렇게 되는데 또 얘가 안 되느냐? 예를 들어서 얘를 풀었어요. 얘를 풀었는데 자, t의 값이 예를 들어서 2분의 1하고 저기 만약에 1이 나왔다라고 칩시다. 2분의 1하고 2분의 1이 아니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서로 다른 두 양수 2분의 1하고 1이 나왔다라고 해볼까? 근데 얘는 뭐로 바꿀 거예요? 다시 5의 x제곱으로 바꾸겠죠. 그럼 5의 x제곱이 2분의 1하고 1이 되니까 그럼 여기서 x의 값은 얼마가 돼요? x의 값은 로그 5의 2분의 1이 될 거고 얘는 얼마가 돼? 얘는 0이 되겠죠. 근데 얘 양수예요, 음수예요? 얘는 음수입니다. 왜 음수냐면 자, 로그 x 그래프에서 로그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죠. 얘가 1이야. 그쵸? 근데 로그 5의 2분의 1이란 얘기는 로그 5의 2분의 1이란 얘기는 여기 있는 값이란 얘기입니다. 여기 있는 거. 그러니까 실제로 잠깐만 이게 설명이 되나? 얘도 안 되고 그래서 일단 다시 1이 되고 1이 되고 얘가 0이 되면 얘가 무슨 값이에요? 0이죠. 그러니까 x의 값은 이렇게 갔는데 x의 값은 알파 또는 베타를 갖게 되면은 얘가 알파가 되고 얘가 베타가 되는데 이게 양수가 돼야 안 돼. 양수가 안 되잖아. 0은 양수가 아니니까. 그래서 이 문제의 포인트는 뭐냐? 이 문제의 포인트는 x의 값이 알파 또는 베타인데 그게 무슨 실수? 양의 실수입니다. 그 얘기는 뭐예요? x의 값이 0보다 어때야 돼? 커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럼 x의 값이 0보다 크니까 우리 5의 x제곱 치환하게 되면 얘 지수화시키죠. 그럼 얘도 지수화시키면 5의 0제곱이 되어서 크게 되니까 t의 범위는 5의 0제곱이 얼마예요? 1. 그러니까 얘는 t의 범위가 원래는 0보다 크지만은 양수라는 조건 때문에 1보다 크다라는 이 조건으로 제한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답이 달라져요. 0보다 클 때요.
그러니까 범위를 조심해야 돼. 범위를. 자, 다시 서로 다른 두 양의 실근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자, x 어차피 이거는 x에 대한 방정식입니다. 자, x 값이 알파 또는 베타가 나와서 두 개의 값이 나와야 돼. 그러니까 x의 범위는 0보다 커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양이라는 말이 없으면은 5의 x제곱을 t로 치환하게 되면 t의 범위는 0보다 크다의 범위를 가져. 무슨 말인지 이해돼? 그런데 지금은 양의 실근을 갖는다는 얘기는 x의 범위가 0보다 커야 돼. 근데 우리 5의 x제곱을 t로 치환하니까 지수에 똑같은 양변에 똑같은 행동을 해도 식은 안 변하니까 얘를 지수화시키게 되면 5의 x제곱은 5의 0제곱 되겠죠. 그러니까 t의 범위는 얼마보다 크다가 필요해? 1보다 크다의 범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자 이렇게 치환을 하게 되면 여기에서 t의 범위는 1보다 크다라는 문제가 생기니까 이렇게 문제가 바뀌는 겁니다. 이 상황에서 실근이 몇 개 나와야 돼요? 역시 2개가 나와야 됩니다. 자 그러면 t의 범위가 제한이 되니까 판별식을 써야겠어요. 그래서 뭐를 쓰는 거예요? 우리 판별식이나 이런 거 이용 못하죠. 그럼 무조건 그래프입니다. 그래서 고3 모의고사에서 이 그래프 이용하는 문제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반드시 알아놔야 돼요. 자, 그럼 이 문제는 어떻게 풀어낼 거냐? 자, 어떻게 풀어낼 거냐? 그래프를 그릴 거기 때문에 우리 수투에서 배운 그 방정식에 활용해서 실근 개수 구하는 문제랑 똑같아져요. 그래서 얘는 어떻게 풀 거다? 자, t의 범위가 1보다 이거 1대 자, t의 제곱 마이너스 5t는 마이너스 k라고 두고 교점이 몇 개 생기도록 실근이 2개라는 얘기 교점이 몇 개? 교점이 2개가 생기게 하는 t의 범위를 구하시오. 이렇게 문제가 바뀌는 겁니다. 방정식 활용 문제처럼. 자 그러면 이거 그래프 어떻게 그려져요? 자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면서 자 얼마하고 얼마에서 근이 생겨? 0하고 5에서 근이 생기니까 얘가 0이 되고 얘가 5가 되면서 이게 이 그래프 이제 다 필요해? 어디가 필요해요? t의 범위가 어디가 필요해? 1보다 클 때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1은 대충 여기 어딘가 있겠죠? 그러면 여기다 1 대입하면 얼마예요? 1 빼기 5니까 얼마? 마이너스 4가 되겠죠? 그 다음에 얘는 꼭지점에 잡히니까 얼마가 되겠어요? 자, 얘 완전 제곱식 고치면 절반의 제곱이 필요하니까 2분의 5의 제곱이 마이너스 값이니까 이 값은 얼마가 돼? 마이너스 4분의 25. 그 다음에 자 그래프를 조금 더 디테일하게 그려볼게요. 자 이거 판별식을 이용 못하면 뭐 이용한다고? 그래프를 그릴 겁니다. 방정식의 실근의 개수 구하는 것처럼. 그래서 여기다가 그래프를 그려보면 그래프가 이제 이렇게 그려지고 여기가 0이 되고 여기가 5가 되는데 우리가 필요한 건 1부터니까 여기서부터 필요해서 이 부분이 필요가 없어져요. 이 부분이. 그 다음에 요 점의 좌표는 얼마가 돼? 완전 제곱이니까 마이너스 4분의 25가 되겠죠? 그 다음에 자 1 대입하게 되면 얼마라고? 그래서 요 점의 좌표값은 얼마가 돼? 1일 때 좌표값은 마이너스 4가 돼. 근데 자 여기서 교점이 몇 개 생겨야 돼요? 2개. 그럼 y는 마이너스 k를 그었을 때 자 이렇게 긋게 되면 교점 몇 개밖에 안 생겨? 하나니까 안 됩니다. 그럼 k는 어떻게 있어야 돼? 마이너스 k는 y는 마이너스 k가 이렇게 쓸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k가 갖는 범위는 얼마? 마이너스 4분의 25보다는 클 거고 마이너스 4보다 마이너스 4 안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t가 1보다 크니까 여기가 뻥 뚫리죠. 그래서 이게 정답이 되니까 k의 값은 결론적으로 4보다는 크고 4분의 25보다는 작겠죠? 그럼 여기에서 만족하는 k의 정수의 개수 몇 개? 그래서 정답은 2개. 그리고 그때 k 값은 얼마하고 얼마예요? 이게 정답이죠. 자, 수투를 배웠으니까 수투에서 우리 실근의 개수 구하는 거 K2항에서 그래프 정확하게 그린 다음에 Y는 K 거서 교점의 개수를 구하는 거 똑같이 푸는 겁니다. T의 범위가 이렇게 제한이 돼. 그러니까 T의 범위가 0보다 큰지 그 문제가 만약에 자 얘들아 문제가 만약에 이렇게 문제가 바뀝니다. 지금 이해되죠? 근데 만약에 서로 다른 실근을 갖는다는 문제가 바뀌어요. 그러면 t의 범위가 1보다 크다가 아니고 얼마로 바뀌어요? t의 범위가 0 이렇게 되죠.
0보다 크다가 되니까 얘도 0이 되면서 그러면 그래프가 이렇게 되어버리니까 이때는 마이너스 k의 범위가 얼마에서 얼마 사이로 바뀌어요? 마이너스 4분의 25보다는 크고 얼마보다는 작다로? 0보다는 작다로 바뀌어. 이렇게 개수가 달라져. 그럼 그때는 k 값이 몇 개예요? 6개입니다. 무슨 차이점이 있는지 알겠어요? 그래서 서로 다른 두 실근이냐 서로 다른 두 양의 실근이냐에 따라서 문제를 푸는 방법이 완전히 달라진다는 얘기예요. 이해돼? 그래서 148번 같은 경우가 문제가 좀 어려운 겁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문제를 풀어보고, 자 169번 역시 크게 별표를 쳐놓고, 자 방금 풀었던 148번이랑 비슷하다라고 이따 문제 한번 풀어볼 겁니다. 거기다 적어놔. 148번하고 비슷합니다. 똑같은 문제예요. 148번하고 똑같아. 근데 걔는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질 때입니다. 이따가 한번 풀어볼 거고, 자 그 다음에 이제 하나만 더 할게요. 177번. 자, 얘도 답을 내주는 건 아니고, 자 풀이 과정까지만 좀 할게요. 자 fx가 나오고, 자 그 다음에 gx가 로그 함수입니다. 그런데 자 177번을 보면, 자 k의 값보다는 크고 합성함수입니다. 자 gfn입니다. 자 얘가 k 플러스 2보다는 작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 gfn은 어떻게 돼요? 로그 fx 꼴이죠. 자 로그 fx 꼴이니까, 자 여기에 가운데 뭐가 들어간다? g니까 로그 3에, 자 로그 3에 뭐가 들어가? 여기에 자, 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11 이렇게 들어가서 이렇게 되죠. 이렇게 되겠죠. 자 우리 로그 없앨 겁니다. 그럼 전부 다 3을 하면 되니까 3의 k제곱이 될 거고, 얘 완전 제곱식 고치면 얼마가 돼요? x 마이너스 3의 제곱 플러스, 자 플러스 9가 필요하니까 2. 여기까지 이해돼? 이렇게 되겠죠, 식이. 로그 부등식 푸는 거야. 로그 부등식. 자 로그 부등식인데 로그 없앨 거면은 3이 전부 다, 자 밑으로 가고 여기 있는 놈이 질수 자리로 가서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얘 해보니까 이쪽으로 이항하니까 얼마가 돼? 결론적으로 3의 k제곱 마이너스 2가 될 거고, x 마이너스 3의 제곱은 이렇게 될 거고, 3의 k제곱 플러스 2 마이너스 2. 따라서 우리는 요 식을 풀어내는 겁니다. 요 놈을 만족시키는 자 문제가 뭐예요? 얘를 만족시키는 자연수 n의 개수, 얘를 만족시키는 자 자연수 n의 개수를 우리 문제에서 뭐라고 했어요? hk라고 했습니다. 자 근데 문제에서 h0을 구하래요. 그럼 h0이 의미하는 게 뭐예요? h0이 의미하는 건, 자 얘를 만족시키는 n의 개수를 hk라고 했지. 그러면 얘는 k가 얼마일 때 값이에요? k가 얼마일 때 값이야? 0일 때 값이야. 그럼 k가 0일 때 값이니까, 자 요 놈이 의미하는 건 뭐냐? 여기다 0 대입하면 얼마? 마이너스 1이고, 그 다음에 잠깐만 정수 k에 대해서입니다. 이게 fn이죠? 자 다시 이게 fn이잖아. 그럼 x 대신에 뭐를 집어넣어야 돼요? n을 집어넣어야 되니까 이렇게 바뀔 거고, 여기가 n으로 바뀌고 여기만 n으로 바뀌면 되겠죠. 여기만 n으로 바뀌면 그러면 이게 n-3의 제곱이 될 거고, 자 여기에다 0 대입하면 얼마? 자 0 대입하면 3의 제곱 빼기 7이 되겠죠? 그래서 얘를 만족시키는 n의 개수가 h0이야. 말뜻 이해돼? 문제 이해를 하는 거야. 그럼 여기서 n은 얼마가 나오겠어요? 자 자연수 n의 개수니까 1 가능하죠. 1 가능할 거 아니야. 그래서 1 가능하고 2 가능하고 3 가능하고 4 가능하고 5 가능하고 6은 안 되죠. 6은 제곱하면 얼마니까? 9가 되니까. 그래서 결론적으로 H형은 얼마가 되더라?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개수니까 H형은 얼마? 5가 되는 거. 나머지도 쉬워져요. 그럼 H3이 의미하는 건 뭐예요? H3이 의미하는 건 K에다 얼마를 대입했을 때? 3을 대입해서 요 식을 만족시키는 n의 이 부등식을 만족시키는 n의 개수가 결국 H3이 되는 거겠지.
그래서 H3 여러분들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됐죠? 자, 굵직한 건 설명 다 했습니다.